먼 과거 백악기,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절. 그 시절에도 지상 최강의 인간이 있었으니 그는 이름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지만 최상위 포식자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현 시대에 불리는 그의 이름은 피클.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한마 바퀴 이야기 피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암염층에 티라노사우루스와 함께 한 명의 인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간의 위에 티라노사우루스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공룡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던 인류가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알버트 페인 박사의 가설을 따르면 1억 년 이상이나 계속된 쥐라기와 백악기 공룡 시대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운석 충돌에 의한 것이었고, 충돌의 여파로 대기로 올라간 대량의 분지는 태양열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0.4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지상의 모든 것을 얼려버립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투쟁 중이던 인간 또한 즉시 얼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있던 곳은 운석 충돌의 여파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가장 지각 변동이 적었던 암염층에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암염층은 상식을 뛰어넘는 보존력을 가지고 있었고 2억 5천만 년 전의 해수 속에서 미생물이 재생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공룡이 해수에 절여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이 모습이 마치 피클과 같다 하여 피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마리의 피클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의 피클은 손상이 심해 재생이 어려웠고, 그와 투쟁을 하던 다른 인간 피클은 상태가 좋아 페인 박사를 중심으로 소생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연구원과 장비들이 동원되었지만 피클을 깨우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연구원이 마침 공복이기도 하고 지적 호기심도 생기면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살점을 구워 먹으려다 그 냄새를 맡은 피클이 눈을 뜨게 됩니다. 피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살점을 한 입에 먹어치우고 연구원을 바라보며 울부짖습니다. 연구원은 놀라서 반사적으로 권총을 발사했지만 피클의 두꺼운 근육을 고작 권총으로 뚫을 수 없었고, 울부짖는 이유 또한 알 수 없었습니다. 연구원은 냉동실로 피신하려다 피클이 분노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숙적이자 사냥감인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미 죽어 있었고, 자신의 사냥감을 누군가가 가로채 훼손했다는 걸 깨닫고 난동을 부린 것이었죠. 피클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피클을 제압하려 하나 저지할 수 없었고, 게리 스트라이덤이 옷을 벗고 진솔하게 다가감으로써 그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고대의 인간은 게리 스트라이덤에 의해 그와 어울리는 장소인 도쿄, 즉 지하 투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 과거의 공룡과 싸우고 그들을 잡아먹던 피클이라는 인간이 현 시대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백악기 시절에 살던 인간이기에 현세의 도덕규범을 몰랐고 본능에만 충실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클의 소생과 발견은 기존 상식의 틀을 깨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던 한 여자 리포터를 피클이 본능에 의해 겁탈하는 일이 발생하고, 까마득한 과거의 존재인 이 피클에게 과연 처벌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갑론을박을 펼치게 됩니다. 피클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연구실에 보관되게 됩니다. 먼 과거에 지상 최강의 생물인 티라노사우루스를 이기는 인간, 피클과 싸워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투기장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피클이 있는 곳에 많은 지하투기장 전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피클과 결투를 해보고 싶어서 찾아왔으나 피클은 잠든 상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잭 한마가 발차기를 날리자
피클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소변을 보며 기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세대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 유지로는 피클과 가벼운 맞보기 대결을 펼치는데 이 과정에서 천하의 한마 유지로가 힘에서 밀리면서 피클에게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경찰들은 피클은 전 세계 전 인류의 문화재이므로 한마 유지로에게 부디 돌아가달라며 부탁했고, 이 말을 들은 유지로는 자신은 그저 피클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뿐이라 밝히고 모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 피클의 야성을 보고 격렬하게 싸워보고 싶다는 염원을 가진 이가 등장했으니 바로 중국 권법의 대가 레츠카이오. 레츠는 먼 과거에서 온 피클에게 4000년간 축적되어 온 무술이 과연 어떻게 통용될까 관심을 가지면서 피클과의 싸움을 원했습니다. 마침 피클은 싸운 뒤 음식을 먹기에 적절한 장소, 지하 투기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츠카이오는 자신 스스로가 피클의 먹이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이리하여 피클과 레츠카이오의 결투가 성사되었습니다. 레츠카이오는 처음에는 힘 대 힘으로 상대의 기량을 재려했으나 피클의 주먹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레츠는 곧바로 기술을 동원해 피클에게 공격을 가했지만 피클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레츠는 자신의 권법이 통하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고 붕붕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피클에게 돌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통하지 않으면서 피클이 반격을 했으나 레츠는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하면서 적재적소의 권법을 통해 피클을 다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피클은 본격적인 공격 자세인 돌진 자세를 취했고, 이를 파악한 레츠는 도망치지 않고 중국 권법을 상징하는 분권을 통해 정면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격돌했고 고대의 창은 레츠를 순식간에 날려버립니다. 먹이를 자청했던 레츠는 피클에게 잡아먹히기 시작했고, 레츠를 먹는 과정에서 페인 박사가 피클에게 마취 주사를 놓아 기절시키면서 다행히 레츠의 목숨을 건지는 데 성공하지만 이미 레츠는 피클에게 한쪽 다리를 뜯어먹긴 후였습니다. 이후 피클은 거리를 떠돌다 호객을 하던 야쿠자에 의해 그대로 파친코에 입장할 뻔하다 레츠카이오의 복수 및 피클의 견제를 위해 출동한 신시메이 테라다와 그 외 유단자들에 의해 포위됩니다. 하지만 이때 피클을 데려가려는 하나야마 카오루가 개입하게 됩니다. 신심의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하나야마에게 피클의 양보를 바랐지만 이때 한 야쿠자 단원이 칼을 들고 신심의 단원에게 협박을 했고, 그로 인해 신시메와 하나야마의 야쿠자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야마와 피클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둘의 힘싸움이 벌어지면서 피클은 하나야마를 자신의 전부를 부딪혀도 좋은 실력자로 판단하고 큰 싸움이 한판 벌어지려는 찰나 하나야마가 일방적으로 싸움을 중단합니다. 하나야마가 피클을 찾던 이유는 그저 바키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바키가 등장하면서 그의 몸에 흐르는 한마의 피는 머뭇거림 없이 한계를 풀어 피클에게 공격을 가했으나 피클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피클은 그저 바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그들은 지하 투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하 투기장으로 돌아온 피클과 바키는 싸움을 재개했지만 피클이 천하의 바키를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KO시킵니다. 카츠미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레츠가 찾아와 자신에게 지도받는 신시메가 복수라니 멈추라고 하지만 카츠미는 자신의 가라테로 부딪혀보고 싶다는 진심을 전하고, 레츠는 카츠미를 인정하면서 카츠미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그들은 피클을 상대하기 위해 가라테의 500년, 4000년의 중국 무술이 합쳐져 가라테의 501년, 중국 무술의 4001년을 만들고자 의기투합합니다. 이들이 고안한 방안은 카츠미의 최강의 기술인 음속권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 과거 최대 토너먼트에서 레츠가 구사한 음속권은 카츠미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레츠의 도움과 기술 영역의 1인자인 카쿠 카이오의 도움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카츠미의 초음속권은 허공을 지르는 연습이었음에도 엄청난 파괴음과 함께 대단한 위력을 암시하며 다음 피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6시 도쿄돔에서 둘의 시합이 펼쳐집니다. 피클과 카츠미의 전투가 시작과 동시에 피클은 바로 카츠미에게 덤벼들었지만 카츠미는 순식간에 5곳의 급소에 연타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피클은 발차기 한 방에 카츠미를 날려버립니다. 카츠미는 주변의 사람들의 응원에 쓰러질 수 없었고 카츠미의 초음속권이 피클의 복부에 강타하게 됩니다. 곧이어 카츠미는 초음속권을 다시 사용하고 이를 응용한 발차기를 날립니다. 하지만 신체의 내구성이 속도를 버티지 못하면서 카츠미의 손과 발이 모두 부러지게 됩니다. 피클은 잠시 쓰러졌지만 곧바로 회복했고 카츠미의 강력함을 본 피클은 레츠 카이오를 끝냈던 기술을 시전하려 합니다. 피클은 빠른 속도로 돌진했고 카츠미는 자신의 마지막 기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지르지 않는 타격이었습니다. 카츠미는 채찍과도 같은 빠른 속도로 유연하게 손을 뻗었고 그리고 당기는 힘과 동시에 타격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공격에 피클이 쓰러지면서 카츠미는 부러진 팔을 높이 드높여 승리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피클은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격을 입은 것은 맞았지만 피클에게 치명타는 전혀 되지 못했고 손발이 모두 부러진 카츠미가 알아서 쓰러지길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피클은 태연하게 일어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카츠미는 후회가 없다는 듯이 피클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게 됩니다. 피클은 카츠미의 팔을 뜯어냈지만 그 약하고 작은 몸으로 마치 공룡과도 같은 힘을 보여준 카츠미에게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하고 뜯어낸 팔조차 먹지 않고 유유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카츠미는 팔을 잃은 것과 각종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레츠가 카츠미를 돌보던 중 바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츠미의 뒤를 이어 피클과의 싸움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때 또 난입한 인물이 있었으니 피클과 싸우기로 한 바키를 제치고 잭이 난입합니다. 잭은 피클에게 향하면서 온갖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 잔해를 복도에 대충 널브러 때리면서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잭은 피클과 결투하면서 물어뜯기 대결을 하지만 피클에게 밀리면서 잭의 입가는 모조리 뜯겨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잭도 피클의 왼쪽 귀를 물어뜯으면서 피클이 격분하여 잭의 턱뼈를 박살내고 쓰러뜨리지만 쓰러져 있는 잭에게서 마치 독침을 가진 벌의 환영을 감지하더니 두려움을 느껴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잠시 물러서면서 흐지부지하게 대결이 끝납니다. 잭은 결투 이후 병원에 실려갔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뛰쳐나가 다시 피클에게 찾아가고 멋대로 실신해서 미안하다며 기습적인 발차기를 가하며 2차전을 개시합니다. 피클은 한 번 패하고도 다시 덤비는 잭에게 공포심을 느껴 도망치지만 잭이 계속 자신을 쫓아오자 공포를 억누르고 날린 일격으로 잭이 허무하게 쓰러지면서 피클은 잭을 빌딩 위에 매달아 버립니다. 계속해서 순서를 빼앗긴 바키는 더 이상의 난입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 피클과 함께 계속 있기로 하고 피클이 덤벼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피클은 주기적으로 티라노사우루스의 고기를 받아먹고 있었고 배가 고프지 않은 피클은 굳이 바키와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싸움을 기대하긴 힘들까 하던 찰나 바키는 피클에게 다가가 아주 천천히 볼을 귀엽다는 듯이 손바닥으로 툭 치자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것에 분노한 피클은 바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키는 빠른 발차기를 날린 뒤 초크로 피클을 뒤에서 잡았으나 피클은 바키를 등에 업은 채 지하 투기장 끝까지 올라가 점프를 했고 엄청난 충격으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클과 바키는 곧바로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태 많은 공격을 맞아도 다운까지 간 적은 없던 피클이 바키의 턱을 스치는 공격으로 피클의 뇌가 흔들려 쓰러지게 됩니다. 피클은 처음 겪은 경험에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키는 편타를 사용해 피클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피클은 계속되는 편타에 맥을 추리지 못했고 바키는 갑자기 권법을 구사하면서 다양한 동물의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키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동물의 형상은 바로 트리케라톱스였습니다. 바키는 익룡의 형상을 구현한 뒤 마지막으로 티라노사우루스의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클이 바라보는 바키의 모습은 천하무적의 거대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에 피클은 벽에 발을 딛고 더 빠른 속도로 돌진했으나 바키는 손짓 하나로 피클을 날려버립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피클의 공격을 스치듯 피하면서 돌진 각도를 틀어버린 것이었죠. 그 사이 바키는 지하 투기장에 소변을 누며 자신의 영역 표시를 했고 이에 분노한 피클은 바키의 눈앞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바키가 피클의 급소를 타격하면서 피클은 관절을 새로 엮어 완전한 전투체형인 최종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퀴는 과거엔 없던 현대의 격투기를 통해 피클을 몰아넣으며 피클의 피지컬 우위를 능가할 수 있는 기술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백악기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피클을 완전히 몰아넣었습니다. 피클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끼며 바퀴를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고, 승리를 앞둔 바퀴는 올리버 때처럼 정면에서 피클과 싸우려 했습니다. 피클도 이 뜻을 알아채고 둘은 정면 대결을 시작했고, 자신의 방식만으론 바퀴를 이기기 힘들다고 느낀 피클은 기술을 사용해 바퀴를 집어 던지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결과적으로는 바퀴의 패배, 하지만 흐름상 피클이 현대의 기술을 사용하게끔 한 바퀴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피클은 이 현실에 충격을 받았고 옥상에 올라가 허탈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퀴는 피클의 심정을 알아채고 옆에 앉아 함께 풍경을 구경하면서 피클에게 가끔 보러 와도 되겠냐는 말을 건넵니다. 피클은 먹이나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닌 바퀴와의 순수한 투쟁을 통해 전우애를 느끼며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퀴와의 승부까지 끝난 뒤 피클을 원래 있었던 암염층에 되돌려 놓을지 이대로 함께 현 인류와 살아갈지를 정하는 전 세계적인 투표가 벌어집니다. 결국 1000표라는 미세한 차이로 암염층으로 되돌려 놓자는 여론이 승리하며 마취가스가 살포되지만 피클이 탈출하게 됩니다. 피클은 스트라이덤에게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를 던져놓은 뒤 강자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이후 한마 부자의 대결편에서 유지로에게 처맞던 바퀴를 보고 자기 차례인 양 난입했으나 오히려 바퀴가 방해하지 말라며 후려치는 바람에 송곳니가 날아가면서 풀이 죽은 채로 얌전히 제자리에 앉아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컷들의 사투엔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전개인 무사시가 부활한 뒤 피클이 초거대 악어를 사냥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는데, 이를 본 무사시가 흥미를 느껴 피클을 불러내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무사시는 보이지 않는 검으로 피클을 베었으나 그의 근육이 장기와 뼈를 보호하여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다며 무사시는 진검으로 다시 겨룰 것을 제안하고 무사시와 진검 승부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피클의 얼굴이 양단되며 싱겁게 끝날 뻔했으나 놀랍게도 안면 근육과 가슴 근육으로 무사시의 검을 잡아내고 카운터를 넣었습니다. 유지로도 회피하던 무사시의 에도, 카네시게를 통한 검격을 피클은 그저 맨몸으로 막아냅니다. 안면부에 박힌 무사시의 검을 뽑은 다음 무기를 얻게 된 피클은 검을 통한 공격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무사시는 오히려 피클에게서 야생의 위협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클은 칼을 도로 빼앗기면서 결착이 났다고 여겨질 만큼의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무사시의 어깨 일부를 먹은 뒤 최종 전투 형태를 보이면서 무사시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최종 형태에선 기존의 참격에 의한 출혈마저 멎어버립니다. 하지만 계속 배워오는 무사시를 보며 벌레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그 벌레는 바로 잭 한마를 통해 떠올렸던 말벌, 죽어도 지지 않는 적. 이를 자각하자 피클은 최종 형태를 풀어버리며 싸움을 포기해버립니다. 무사시는 그런 피클을 막아섰으나 피클은 무사시에게 공포심을 느껴 도망치게 됩니다. 그 이후론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도쿄의 한 하수구에서 지내고 있던 피클에게 무사시가 찾아오면서 무사시는 피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피클은 무사시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무사시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고 무사시가 떠나는 걸 바라본 뒤 다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피클은 고대 공룡들이 있던 시대에 먹이사슬 최상위에 군림했었습니다. 피클에 대한 묘사에서 그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과거 모든 공룡에게 승리한다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피클에겐 돌진할 때 벽을 차는 것 외의 기술은 없었고, 이 외에는 순수 피지컬로만 상대했습니다. 피클의 피지컬은 현 시대의 최강자 한마 유지로가 힘 대 힘으로 붙어보려다 기술을 사용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펀치 한 방으로 바퀴를 30m 위로 날려버리는 장면과 과거 회상에서 트리케라톱스의 돌진을 잡고 맺혀버리거나 티라노사우루스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는 등 순수한 신체 능력만큼은 바퀴 세계관에서 단연 최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완력과 더불어 맷집 또한 상당한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근거리에서 쏜 탄환이 바뀌지 않을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으며 천하의 무사시의 진검을 통한 검격을 안면 근육과 복근만으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추 쪽은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 지하 투기장 전사들의 주먹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하나야마 카오루를 이긴 카츠미의 기술, 음속권에 진화를 더한 초음속권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았을 뿐더러 카츠미의 비장의 수단인 채찍처럼 주먹을 뻗는 기술 또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클의 최종 형태라는 전투 형태는 기존의 거대한 근육보다 더 거대해지며 관절을 다시 엮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무사시에게 입었던 자상의 출혈조차 멈추고 이미 무지막지한 신체 능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클의 상체에는 비스듬한 상처가 하나 있는데 이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 자국이라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치악력은 약 3.5톤에서 최대 5.7톤의 무게로 으깨어버린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안킬로사우루스의 골편이나 트리케라톱스의 뿔과 머리를 통째로 부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피클의 흉터는 이 치악력으로 정통으로 물리고도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지하 투기장 최강의 전사들인 레츠, 카츠미, 잭을 상대로 피지컬 단 하나만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바퀴 세계관의 최강자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클은 인성이 파탄난 바퀴 세계관에서 꽤 착한 편에 속합니다. 피클은 전투 이후 싸웠던 상대를 잡아먹으며 자신과 싸운 상대를 잡아먹어야만 자신이 살아남기에 친구가 될 수 없고 죽음이라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매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로 누구처럼 단순한 사육과 전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상대방과 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츠미의 경우 피클은 카츠미에게 경의를 표하고 카츠미를 잡아먹지 않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사가 풍족하자 바키나 무사시에게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강자들을 만나게 해준 게리 스트라이덤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 피클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개체의 수를 셀 때 티라노사우루스와 합쳐서 피클 2마리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클은 말을 하지 못해 포효와 같은 짐승 소리를 냅니다. 작가는 피클의 의도나 느낌 등을 표현해야 할 때 독백식으로 풀어 피클의 생각을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 과거 백악기에서 현대에 등장한 피클. 지금은 도쿄 하수구에서 수렵 생활을 하며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피클이 주축이 되는 전개는 없겠지만 작품에 꾸준히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피클. 점차 시대에 적응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진 모습과 다른 강자들과의 싸움을 보여줄까요?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